지금 우리 아파트는 사실 도시 자체가 인공명당이에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토목공사를 해서 자연재해 위험이 없도록 해놨잖아요. 난방, 냉방 잘 되잖아요. 습도 조절, 공기 조절 다 잘 되잖아요. 그게 다 명당의 특징이거든요. 아, 흉가가 있냐 없냐. 아파트에서 흉가는 쉬운 일이 아니다. 왜 그러냐. 보통 풍수에서 흉가라고 하면 외딴 집이에요. 근데 아파트는 집단 주거잖아요. 이거 외딴 집이 없잖아요. 흉가라는 게 개념이 있을 수가 없다. 지리 문제를 토목 기술로 해결했으니까 조금 산 쪽으로 가도 돼요. 아파트는. 그리고 조금 더 물가로 와도 돼요. 다만 이제 산으로 가되 산에 이렇게 부근이 안겨 있으면 좋. 그 아파트 이야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다 아파트 살잖아요. 저도 지금 거의 뭐 제 인생 전체 한 80%를 아파트에 사는 것 같아요. 아파트에도 풍수가 적용될까요? 물론 적용이 됩니다. 되는데 좀 예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 시대의 풍수는 다들 이렇게 나지막한 집들이었잖아요. 그다음에 그 산천을 이렇게 손을 안 대고 자연스러운데 우리가 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런 명당의 원칙이 필요했는데 지금 우리 아파트는 사실 도시 자체가 인공명당이에요. 막대한 돈을 들이잖아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토목공사를 해서 자연재해 위험이 없도록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난방, 냉방 잘 되잖아요. 습도 조절, 공기 조절 다 잘 되잖아요. 그게 다 명당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살기는 되게 편해요. 그럼 뭐가 이슈가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이중환의 택리지를 보면 지리 문제는 별로 없는 거죠. 그죠? 토목공사로 다 인공명당을 만들어놨으니까. 남는 게 뭡니까? 산수는 남죠. 내 정서적으로 위안을 주는 이쁜 경치? 그게 이제 산수라 그랬잖아요. 산수는 잘 보이면 좋겠죠. 아파트에도. 그럼 두 번째, 인심이 되게 중요해요. 아파트라는 게 집합주택이거든요. 다들 모여 사는데 요즘 다 개인 생활이잖아요. 근데 아파트 전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주민들끼리 뭐가 잘 되는 데는 아파트가 잘 관리가 될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심은 중요해요. 산수 인심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죠. 생리는. 왜냐? 제가 은행에 다니면서 IMF를 겪었어요. 그때 그게 뭐냐면 외환위기였거든요. 달러가 없어서 우리가 생긴 위기인데 달러가 없으니까 뭐가 안 되는지 아세요? 전기가 끊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너지 위기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 아까 생리, 경제력이 떨어지면 우리가 고층 아파트를 어떻게 살아요? 엘리베이터 없이 어떻게 다녀요? 좋은 아파트의 조건은 그 산수와 인심, 그 다음에 생리, 경제력이다. 지리 부분만 토목 기술로 좀 커버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흉가가 있냐 없냐. 제가 아까 뭐 어그로 끌듯이 앞에 그걸 넣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파트에서 흉가는 쉬운 일이 아니다. 왜 그러냐? 보통 풍수에서 흉가라고 하면 외딴 집이에요. 명당 벨트에서 좀 외따로 떨어져 있어서 좀 기가 닿지가 않아요. 아까 밝은 땅이 명당인데 반대로 어두운 거죠. 어둡고 습해요. 그런 데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공포를 느껴요. 우리가 어르신들이 전원주택으로 이렇게 도시에서 이사 갔다가 다 다시 도시로 오시잖아요. 병원 때문에 오신다 그래요. 외로워서 오신다 그래요. 실제로는 공포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단독주택이고 이런 옛날 시골은 외딴 집이 공포심 느끼고 뭐 흉가. 저도 경험했어요. 저도 이제 은행에 들어가기 전에 풍수 공부를 시골에서 하고 있었는데 밤마다 공포에 시달렸어요. 제가 사는 집이 너무 컸거든요. 집이 한 서너 채가 있는데 저 혼자 있었어요. 근데 아파트는 집단 주거잖아요. 이거 외딴 집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통 우리 일반 것보다는 흉가라는 게 개념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왜 흉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냐? 아까 말한 지하수맥론자 때문이에요. 야, 지하수맥이 아파트 밑으로 지나가. 그래서 여기 3동 뭐 2호 라인들은 다 안 좋아.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거든요. 그건 전혀 아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지리가 사실 풍수의 대부분인데 아파트는 지리가 별로 적용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한 게 어메니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어메니티는 어떤 겁니까? 호텔 가면 일회용 그 세면용품 주잖아요. 그것도 어메니티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전을 찾아보면 어메니티는 종합적인 상쾌함입니다. 예, 아까 제가 뭐 명당에 조건할 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런 게 다 어메니티를 좌우하는데 이게 서양의 개념이니까 수영장, 놀이터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요.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거고 아까 벤티지 포인트 같은 경치 이런 게 다 어메니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같은 값이면
명당에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지리 문제를 토목 기술로 해결을 했으니까 조금 산 쪽으로 가도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물가로 와도 돼요. 다만 이제 산으로 가되 산은 파괴하지 말고 산에 이렇게 포근히 안겨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가 아까 제가 인공명당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반려동물들 중성화 수술을 하죠. 그래서 저는 도시 인공명당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중성화 수술돼 있다. 땅의 캐릭터가 시골보다는 덜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산은 다 깎아버렸잖아요, 도시가. 그리고 물길은 다 복개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캐릭터가 없는데 그나마 이렇게 도시 하천이지만 복개를 안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열어두는 거 우리가 청계천 효과에서 느끼잖아요. 이렇게 열어두면 어메니티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메니티가 좋은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냐. 여기 보시면 이게 큰 한강인데 뒤에 북악산이 바로 보이고 전형적으로 기가 강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 있어요. 이게는 이제 뭐 토목공사 이런 걸로 여기 자연재해 위험을 좀 줄여놨기 때문에 아까 필요한 게 뭡니까? 산수가 필요하잖아요. 내 마음에 위안을 줄 산수, 경치. 그게 좋으니까 이 아파트가 어메니티가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너무 강남이나 뭐 이런 좋은 데만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기 영등포인데요. 여기 뒤가 이제 관악산 옆에 삼성산이고 여기가 보라매 공원이고 여기 이제 산들이 많은데 여기도 옛날에 되게 명당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한강 색강이 우리나라 최초의 생태공원인데 엄청나게 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옆에 끼고 있는 데는 어메니티가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아까 용마산에서 북한산 쪽 보고 찍은 건데 여기 중랑천 흐르죠. 여기 다 명당 벨트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헬조선 좀 자학하잖아요. 서울이 무분별하게 도시화가 돼서 안 좋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 풍수의 그런 대용량을 가진 땅을 우리 조상들이 선정해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데다. 그래서 요즘 우리는 굉장히 욕했는데 K-팝 데몬 헌터스가 서울 좋다 그러니까 막 좋은 줄 알잖아요. 우리도 좀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좀 가져야 되죠. 너무 우리가 자학을 하면 안 되겠다. 예. 나쁜 아파트도 또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나쁜 아파트는 이게 저한테 소송 들어올까 봐 말씀드리기 쉽지는 않은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좋은 아파트는 지리 문제는 해결했는데 산수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산수는 좋은 산과 물이 내 영혼을 좀 달래줄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나무를 심어서 공원을 만들거나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 보입니까? 그냥 콘크리트잖아요. 우리나라 아닙니다. 제가 소송 될까 봐. 여기 우리나라 아닌 외국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어메니티가 좋을 수가 없죠. 예. 여기는 아파트인데 여기는 이미 재건축하는 거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부담 없이 가져왔는데 여기 메타세콰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세계에서 가장 키가 높게 자라는 나무 종류 중에 하나예요. 대충 봐도 이게 한 10층까지 자라잖아요. 그럼 이게 30m에서 50m 높이로 자랍니다. 이런 나무가 아파트 앞을 딱 막으면 딱 햇볕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습해요. 그다음에 바람의 유통이 안 돼요. 공기 유통이. 그래서 되게 어메니티가 나빠집니다. 휴가가 된다는 정도는 아닌데 어메니티가 나빠집니다. 그다음에 여기 제가 명당이냐 아니냐 하는 거 또 하나 아까 제가 그 인수봉 이야기할 때 어린이 이야기했잖아요. 어린애들이 본능적으로 공포심을 잘 느껴요. 무서운데 아닌 데를 잘 알아요. 애들이 가서 안 노는 거 이거 안 좋아요. 근데 제가 어디를 가봤는데 이 놀이터에 여기 시소 보이죠? 애들이 하도 안 가서 그냥 잡초만 가득해요. 이런 데는 아까 어떤 생각이냐 하면 마을에 인심이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마음이 합해져서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그 인심이 좀 좋아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파트에는 매지간하면 흉가는 있을 수가 없다. 그거는 지하수명하는 사람들 공포 마케팅인데 근데 주변에 좋은 산수가 있고 아파트 주민들의 인심이 있으면 좋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경제력이죠. 전기가 끊어진다거나 수도가 끊어지면 그 아파트 정말 지옥이 되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면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지기를 손에 쥘 수 있는 명당을 그냥 이렇게 가시화하는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 아파트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노거스입니다. 고목입니다. 한 300년 됐습니다. 이게 제가 2000년 초반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주변에 다 너무 아파트가 비쌌어. 그때만 해도 이게 한강변인데 아파트가 좀 샀습니다. 한강변 이사를 가려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풍수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너무 물 가까이 가니까. 그래서 홍수 위험이 없나. 그 다음에 모래땅이면 집안 침하가 되잖아요. 집안 침하 위해가 없나.
그다음에 장풍이 또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바람의 위험도 없냐? 그래서 약간 이제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아파트 이제 임장을 해봤죠. 해보니까 이 300년은 녹을 수가 있는 거야. 이걸 보니까 여기는 원래 마을이 있던데요. 수백 년 동안. 그 마을이 존재함으로써 다 증명해 준 거죠. 이 터는 무탈한 터다. 그래서 저는 안심하고 여기로 옮겼습니다. 그때 제가 뭘 느꼈냐? 식물을 통해서 뭔가, 그러니까 저는 좀 수련이 된 사람이니까 쉽게 찾았는데, 수련이 안 된 풍수, 수련이 안 된 분들도 도사님들 믿으라 이게 아니라 좀 손에 잡히는 이야기를 식물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또 이제 유명한 나무, 은행나무입니다. 거의 한 수령이 600년에서 1000년 정도 됐다. 방학동 은행나무입니다. 되게 유명한 나무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여기서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 하면 아파트 단지를 이제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환경운동 하는 분들이 이 1000년 된 은행나무가 죽는다 그러면서 반대 투쟁을 하셨어요. 단식도 하고 학술 대회도 열었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이 가서 여기 발표했어요. 그때 우리 지도 교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 나무는 보통 나무가 아니다. 도봉산의 기와 북한산의 기가 만나서 거친 어떤 그런 기운이 형성이 되는데 그걸 좀 순화시켜주는 태풍의 눈에 해당하는 데 있는 나무다. 이 나무를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서울의 길을 좋게 해준 건데 어떻게 이걸 없애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놀랍게도 아파트 건설하는 회사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의 규모를 줄였어요. 그리고 행정관청에서도 이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주변에 있던 빌라 같은 걸 좀 돈 주고 사서 이렇게 해서 공간을 좀 줬어요. 그래서 놀랍게 이 나무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게 하던 때가 91년이었는데. 그리고 1992년도에 리우 환경회의, 브라질에서 열렸는데요. 그래서 이게 세계의 생명나무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나무가. 그래서 이 나무와 이런 식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기를 표현해 줄 수 있구나 하는 걸 제가 한 번 더 확신했죠. 그 다음부터 저는 이제 명당에만 자라는 잡초가 있으면, 풀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풍수 수련을 안 한 분한테도 쉽게 명당을 찾을 수 있게 해줄 수 있겠다 싶어서 찾아 나섰죠. 근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식물학자도 아니고. 근데 한 5년 전에 제가 이 후보가 되는 식물을 찾았어요. 지층계라는 식물인데 다 자라면 5월 초에 꽃이 피는데 은공키처럼 생겼어요. 근데 밑에 있는 잎이나 이런 거는 민들레를 많이 닮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 많습니다. 여러분들 동네도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제 검증을 계속 해봤어요. 정말 이게 명당에만 있나? 명당의 지표식물은 명당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색강 옆에 영등포 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최근에 여기 막 아파트가 많이 개발되는 데입니다. 여기가 뭐가 있었냐면 숙종의 아들이 있었는데 숙종 아들 연령군이라는 왕자의 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능이라는 거는 아까 풍수학자들이 다 만든기 때문에 나름 명당에 그 묘를 만들거든요. 거기 마을을 안 만들고 묘를 만들어서 탈이지. 지금 거기 초등학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되게 명당터인데 이렇게 아파트 지었는데 기운이 명당의 기운일까? 가보니까 이 지층계라는 식물이 있어요. 이게 그 아파트에서 찍은 그 지층계거든요. 이게 2월 달쯤 이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덕궁 종묘, 우리나라 최고 명당입니다. 아까 제가 그 인정전에 명당 느낌 보라고 보여드렸잖아요. 인정전은 임금이 정사를 돌보는 데고 잠을 자는 데가 더 명당이에요. 우리가 넋을 놓고 자는 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대조전이에요, 뒤에. 근데 제가 대조전에서 놀랍게도 이 지층계를 발견한 겁니다, 이 식물을. 근데 왕궁에서는 되게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문화유적 관리를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잡초 자라게 안 두죠. 근데 겨울에 갔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왕궁을 벗어나서 제일 명당이 어디냐? 지금 여기 있는 데서 가까운 데 있습니다. 여기가 서울 공예박물관이에요. 옛날에 풍문여고라고 학교가 있던 데입니다. 여기가 어떤 땅이냐면 세종이 가장 아끼던 막내 아들 집터예요. 세종이 죽을 때 어디서 죽었냐? 경복궁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막내 아들 집에서 죽었어요. 이 영웅대궁 집터에서. 그 터가 지금 여기인데 여기에도 지금 너무 이렇게 조경이 잘 돼 있어서 저는 관리가 잘 돼 있어서 없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지층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5년 세월 동안 명당에 자라는 이 아닌가를 봤는데 명당에만 자라는 거예요. 조금만 이걸 벗어나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또 영화 포스터 가져왔는데 시크릿 선샤인이라고 전도연 씨가 주연했던 밀양의 포스터입니다. 밀양이 뭡니까? 신의 은총이 우리는 못 느끼지만 비밀스럽게 햇볕이 우리 땅에 비치듯이
원총이 내려온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 지층계는 여기 보시면 이게 아파트 단지예요. 근데 여기 이제 지층계가 자라는데 여기서 정면을 본 거예요. 근데 딱 보면 이렇게 아파트가 다 쌓여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이 열려 있어요. 거의 하루 종일 햇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요런 데는 지층계가 자랍니다. 그래서 이게 지층계가 겨울을 나는 식물이거든요. 겨울에 추워지면 이렇게 얼어붙기도 하고 눈을 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그 시소 있는데 여기는 어둡고 침침한 이런 데는 지층계가 전혀 없어요. 한 뿌리도 없습니다. 근데 민들레나 이런 건 여기서 막 자라요. 그래서 햇볕을 되게 좋아한다.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영화 포스터는 워더링 하이츠라고 폭풍의 언덕인데, 하이츠가 언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이츠는 왜 우리 중앙 하이츠, 한남 하이츠 하던 것처럼 대저택을 의미해요. 대저택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이제 폭풍의 언덕의 스토리인데, 어쨌거나 바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층계는 바람이 세면 못 자랍니다. 그러니까 풍수는 바람이 센 바람은 맞고 부드러운 바람은 잘 흘러가게 하는, 그게 되는 땅의 명당이거든요. 거기만 자라요, 지층계가. 왜 그러냐 하면 지층계가 꽃을 피울 무렵에는 키가 되게 커집니다. 한 2m 가까이. 바람이 불면 쉽게 쓰러져요. 그래서 바람 많은 데는 못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표식물이 된다는 것은 허약한 식물인 거예요. 민들레같이 건강한 식물은 아무데나 잘 자랍니다. 지표가 안 되죠. 근데 이 지층계는 햇볕도 좋아야 되고 바람도 약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명당의 지표식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바람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가 강원도 문막에 있는 유명한 1000년 가까이 된 은행나무입니다. 이렇게 은행나무가 살아남았다는 건 아까 부러진 나무 보셨죠? 바람을 장풍이 잘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런 데가. 이렇게 오래된 은행나무가 사는 걸 보면. 그래서 거기 가봤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이 은행나무 주변에 지층계가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아파트 단지 부근인데, 이렇게 느티나무의 길에서 자라요. 바람을 피해서.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생충.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반지하. 예, 반지하의 그 수세, 뭐 화장실, 침수 이런 것 되시잖아요. 습기예요. 배수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층계는 습하거나 배수가 안 되는 땅에는 못 자라요. 여기 우리 동네예요. 다 같이 햇볕이 잘 비치는 약간 그 동네 운동장 같은 데예요. 근데 비 오는 날 제가 가보니까 여기는 배수가 잘 안 돼서 습해요. 여기는 배수가 잘 돼요. 여기 지층계거든요. 여기는 지층계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햇볕이 잘 비치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아파트 뒤쪽인데 햇볕이 안 비치는데요. 여기 지층계 닮은 사촌 식물이에요.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똑 닮았어요. 이게 민들레 닮았고 지층계하고 닮았는데 꽃은 노란색입니다. 이 모양을 한번 볼까요? 요게 지층계고 요게 보리뱅입니다. 이 보리뱅이라는 식물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보리뱅이는 햇볕이 있든 없든 습하든 바람이 많이 불든 아무데나 잘 자라요. 근데 똑같이 생겼는데 지층계는 햇볕 되게 따지고 바람 되게 따지고 습한 걸 되게 따져요. 그래서 명당의 지표식물이 되는 겁니다. 지층계는 가을에 사기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잡초 중에 많은 잡초는 가을이 봄이에요. 왜 그러냐? 나무하고 경쟁을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무 그늘에서는 못 자라는 햇볕 때문에. 그래서 가을에 차라리 나뭇잎이 떨어지는 가을에 싹이 돋아서 겨울을 견디고 봄에 막 자라서 이제 초여름에 꽃이 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겨울을 견디잖아요. 그래서 왜 이게 명당의 지표가 되냐 하면, 겨울에 틀을 잘못 잡은 지층계는 어떻겠습니까? 다 얼어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따뜻한 땅을 차지한 지층계만 살아남아서 지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아까 제가 잠깐 썰을 풀었는데, 주자가 자연학에도 관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주자한테 주역과 풍수를 가르쳐 준 사람이 최원정이라는 주자의 제자입니다. 제자인데 스승한테 자연과를 가르쳐 줬어요. 그 사람이 쓴 풍수서가 발미론이라는 풍수서가 있는데 그 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산천은 자연이 만든 거, 하늘이 만든 거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산천이 제 역할을 하도록 완성시켜주는 것은 인간한테 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 도교에서는 무위자연, 자연에 손대지 마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 하면, 인간이 자연에 가서도 책임이 있다. 자연이 좀 더 완성된 느낌으로 오도록. 그래서 인공적으로 사람이 자연에 손을 대는 건 어느 정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울이 너무 빽빽하고 도심이고 아파트 성향값이라서 무슨 기가 있겠냐고 하지만 아닌 거죠. 지층계가 자란다면 거기는 명당의 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을 아끼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 환경을 아끼게 되면 환경을 보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북극곰이 뭐 죽는다고 환경을 아껴야 돼, 이게 쉽게 안 다가오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이 즐겁게 뛰놀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그리고 위안이 된다, 정서적으로, 그런 데는 보호하고 지층계를 찾아 나서겠죠. 그래서 풍수를 손에 잡히게 되면 이게 환경 보호에 대한 실천이 된다. 예를 들어서 짧은 시간에 풍수의 본질하고 지하수맥의 문제점, 명당의 특성 이런 걸 쭉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두서 없었는데,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